이제는 AI나 로봇이 활동하는 영역이 참 많이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에 물회집에 로봇이 서빙하는 건 굉장히 오래됐고요. 바리스타가 등장한 지도 오래됐고 AI 래퍼, AI 작곡가, AI 소설가도 이미 등장을 한 상황인데 그림도 AI가 그린다고 해요. 실제로 AI가 그린 그림이 경매에서 낙찰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고유성 그리고 유일성 이런 걸 생각할 때 고민해 볼 문제가 많거든요. 미술 시장의 AI의 영역 어디까지 확장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AI가 미술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실제 경매에서 작품도 낙찰됐다고 들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요? 첫 번째 사례로는 인공지능이 직접 그림을 그린 이른바 AI 화가의 사례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연구자들이 개발했던 인공지능 화가인 오비어스가 그린 초상화인 에드몽드 벨라미가 낙찰이 된 케이스인데요. 2019년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이 되었는데 당시 추정가가 1,300만 원 하나로 이 정도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훨씬 높은 금액인 5억 원대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에드몽드 벨라미. 에드몽드 벨라미라는 거 보니까 프랑스 작품인 것 같죠? 네. 기존 그림을 따라 그린 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창작을 했다. 어떤 그림인가요? 기존 그림을 참고해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을 보면 화풍 자체는 좀 인상주의 느낌이 나요. 근데 형태는 또 고전적인 초상화의 모습을 하고 있고 구도는 인물이 왼쪽 위에 좀 치우치게 그려서 약간 어색한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그림이 대부분 만들어지는 원리인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건데요. 수많은 작품을 인간이 입력하면 기계가 학습을 하고 또 인간이 조건을 입력하면 여기에 따른 결과값을 내놓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림을 학습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더 정교해질 수가 있는 건데 오비어스 같은 경우에는 14세기에서 20세기까지 서양화 1만 5천여 작품을 딥러닝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당시에 주목을 받았던 부분이 보통은 작품 그리고 나서 오른쪽 아래나 왼쪽 아래 서명을 넣는데 네. 이 작품에는 서명이 아니라 작품 생성 알고리즘을 적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AI는 낙인을 네. 알고리즘으로 찍는다. 네. 이거 새롭네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잘 알려진 사례는 넥스트 렘브란트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광고회사인 윌터 톰슨이 기획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공동으로 2년간 협업해서 만든 프로젝트인데요. 여기서는 렘브란트 그림 346점을 학습시켜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림은 3D 프린터로 인쇄가 돼서 유화의 질감이나 물감의 두께까지 구현이 됐는데 이런 요소까지 렘브란트 화풍을 그대로 재현했었다라고 해요.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60여 개 국가에서 전시가 되었고 작품의 가치가 좀 매겨졌는데 432억 원가량 될 걸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반면 실제 렘브란트 작업은 3,100억 원가량의 좀 가치를 지니고 있고요. 그래도 작품 가치가 어마어마한데요. 네. 430억 원. 그러면 미술계에서 이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에 대한 반응이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우선은 부정적입니다. 이런 작품을 예술품으로 볼 수 없다라는 평이 좀 많고요. 미술 시장에서는 이 인공지능이 그린 작품을 일단 그렸다라고도 표현을 안 해요. 생성했다, 산출했다, 결과를 내놓았다 이런 식으로 명령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했다는 어미를 좀 많이 사용을 하는데 결국에 AI가 작품을 그리는 게 인간이 입력한 값에 따른 결과를 그냥 산출하는 거일 뿐이잖아요. 이 과정 때문에 인공지능 작품의 가치 평가는 전통적인 예술 작품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좀 기술의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얼마나 입력값을 좀 흥미롭게 재조합해서 도출했는지 그 알고리즘의 설계가 좀 더 가치 판단 기준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그림을 프로그래머가 그린 건지 네. AI가 그린 건지 그 영역도 참 모호하기도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사례에서 렘브란트 작품을 재현했다.
이렇게 되면 이 작품이 렘브란트 거냐, 이 AI 거냐, 아니면 알고리즘 설계자 거냐,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걸 설계한 거는 네덜란드 광고회사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이지만 딥러닝에 활용한 중요한 데이터는 결국에 렘브란트 그림인 거거든요. 이럴 경우에 저작권을 누가 가져가야 하는지가 지금의 기준으로서는 좀 명확히 가르기는 어렵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예술가의 화풍을 단순 재현하거나 흉내내는 수준에 그치거나 아니면 여러 예술가를 섞어서 표현하게 만들거나 하는 식의 작품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감에 차 있는 쪽도 있다고는 들었어요. 그쪽에서 보는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겁니까?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 AI 기술이 작품을 만드는 주체가 아니라 수단으로 활용하면 된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저희 최근에 경제발전소에서도 피카소 작품 발굴 에피소드 짧게 다뤘었는데 피카소 그림 속에 있는 그림을 엑스레이로 확인을 하고 AI 기술을 활용해서 채색을 하고 또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서 실물로 구현해낸 기존의 기술적 한계로 좀 불가능했던 영역을 기술을 통해서 발굴해낸 케이스가 있었고 둘째로는 AI가 만든 작업에 사람이 마무리하면 괜찮다는 시선도 있습니다. 휴먼 터치를 더한다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AI가 만든 예술 작품의 거의 시작이 클래식 음악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인공지능이 작곡한 곡에는 휴먼 터치가 없다. 하지만 이걸 인간이 부르면 휴먼 터치가 생긴다라고 해서 예술이 될 수 있다고도 보는 관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술계 쪽에서 최근에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CAN이라는 기술이에요. 생성적 적대 신경망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이름의 기술인데 간단히 정리하면 데이터 값으로 입력한 기법이나 스타일을 절대 모방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입력된 데이터를 견제하는 프로그래밍 기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조에도 속하지 않은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다 보니까 저작권이나 위작 이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기술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AI 기술로 직접 작품을 그리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사용한 사례가 있다. 미술계의 시스템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아티스트 큐레이션 플랫폼을 출시를 했어요. 사실 이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추천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서비스는 미술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 전반에서 많이 사용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미술 작품 같은 경우에는 수도 너무 많고 그리고 세부적인 특징을 일일이 잡아내기가 복잡해서 그간 잘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아직은 그 입력 값 자체가 좀 작긴 한데 규모가 커진다면 기대해볼 만한 기술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아주 독특한 행사를 연 미술관이 있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노소영 관장이 이끌고 있는 아트센터 나비에서 지난 4일에 AI 공포 라디오 쇼라는 걸 열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인공지능이 만든 괴담 맞추기 게임을 진행을 했는데요. 키워드가 관객이 제시하는 건데 좀 짓궂었어요. 네. 민트 초코 치킨이나 시금치, 대머리 같은 키워드를 관객이 던졌습니다. 민트 초코 치킨은 저는 그건 안 되겠어요. 저도 어려울 네. 것 같은데요. 민초까지만 할래요, 저는. 네. 네. 그런데 이 키워드를 가지고 AI와 인간이 대결하듯이 괴담을 만드는 행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3편의 AI 창작물이 나오고 4편의 인간 창작물이 나왔는데 이 중에 관객은 어떤 게 AI가 만든 건지 맞추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참여한 관객들이 모두 다 AI가 만든 괴담을 맞췄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 과정이 어려웠었다라고 또 전해져요.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은 이 AI가 이제는 한국어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나 또 그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재구조를 해서 좀 높여가는 리터칭 과정 혹은 휴먼 터치를 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것만 조금 보완이 되면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콜라보 대상이 AI가 되는 경우가 많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AI가 작품을 그리고 시스템도 활용을 한다. 미술 시장에서 앞으로 AI의 활약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그 가능성은 아직 뭐 어디까지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는 거지만 관점 자체는 크게 긍정적 관점과 부정적 관점 두 가지로 좀 전망이 되는데요. 우선은 부정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본질을 좀 더 집중을 해서 비판을 합니다. 예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술가가 본인이 겪고 있는 현실 세계의 이야기들에 공감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또 혹은 사유를 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AI 기술은 이런 사유의 과정이 없이 인간이 입력한 거, 출력한 거, 그리고 데이터로 넣어놨던 거 이런 것들을 토대로 그저 도출을 하기만 한다. 때문에 예술작품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있고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전망은 이 AI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조금 더 중점을 둡니다. 첫째로는 이 CAN 기술처럼 전혀 겹치지 않는 결과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봤을 때 그동안에 사실 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새로운 예술이란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한계를 좀 느낄 수 있다고 보는 창의성이나 상상력의 영역에서도 데이터를 통해 분석을 하고 겹치지 않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전에 없던 새로운 걸 좀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보인다라는 시선이 있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인간의 리터칭 과정, 휴먼 터치를 더하는 과정을 거치면 아예 새로운 예술 장르가 탄생할 수도 있다. 일례로 뒷샹의 샘 작품은 변기에다 서명을 넣은 거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AI가 만든 것에 인간의 터치를 더해서 작품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활용 가능성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의 미술 과외 선생님이셨던 비드피스의 이정우 대표님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네. 정말 재밌는 얘기 많았고요. 새롭게 알게 된 게 많았습니다. 대표님한테도 좋은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너무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5개월 동안 함께 했는데 이렇게 예술 얘기를 실컷 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져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했습니다.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더 좋은 자리에서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오늘이 마지막 아니에요. 신에게는 아직 24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일산에 계시는 이주님 맞아요. 그리고 윤세리 사감님 데츠노노 다른 프로그램 안 들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TBS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유튜브 제가 바빠서 유튜브 안 했는데 개그맨들하고 하이볼까지는 생각 중이에요. 제 개그맨들하고 치답니다. 왜일까요? 선덕여왕으로 돌아와라. 그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내일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끝마무리 잘 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만나면 되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내일 오전 9시에 돌아오겠습니다. 발전